안녕하세요. 마부사키 채널의 남규입니다. 최근에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분들께 마케팅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 중에 광고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대표님, 광고비라는 것은 계속 써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는데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를 예로 들자면 우리가 창업이라는 길고 긴 세계 여행을 갈 때 자금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이 충분하다면 대형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장 넓은 좌석에 편히 앉아서 갈 수가 있고, 가이드를 고용한다든지 보안이 잘 되어 있는 호텔에서 잔다든지 안전하게 모든 나라를 갈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원하는 것도 다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죠? 쉬었다 가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돈을 벌고 여행을 가야겠죠. 혹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좋은 호텔에서 잘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게 되는 것이고, 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대충 먹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브랜드에서 광고비를 사용할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거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 상품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잘 팔리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어떤 점이 좋은지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많으면 광고할 수 있는 모든 구자에 비용을 지불하고 노출을 시켜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빠르게 시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아직 광고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SNS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품을 만들었으며 이게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천천히 알려지기 때문에 파급력은 현실적으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광고비가 많이 들어도 나중에 가면은 광고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상품을 이제 시장에 내놓는 단계에서는 광고비가 많으면 파급력은 클 수 있어도 효율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상품이 시장에서 잘 먹히는지를 프로덕트 마켓 핏, 줄여서 PMF라고 하는데, 이 가설을 조금 더 빨리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용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고객의 결핍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거나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PMF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일단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하더라도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더라도 한번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를 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할인이나 프로모션으로만 매출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광고비를 계속 써야만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아서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 의류처럼 레드오션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절대 이익이 나기가 어렵겠죠. 요즘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상품의 품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상품도 정말 좋고 리뷰도 많이 쌓였고 어느 정도 입소문도 난 상태라면 내가 만든 상품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 충분하다고 가설이 검증이 된 거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수록 더 잘 팔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침 캠핑을 가야 하는데 처음 보는 고기 부위로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때 저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품 페이지를 눌러봤더니 설명도 잘 되어 있고 후기도 좋고 왠지 친구들에게 잘 골랐다고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쉽게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품에 만족한 저는 캠핑을 갈 때마다 재구매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겠죠. 이게 진정한 입소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광고비를 태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프로덕트 마켓 핏이 어느 정도는 검증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단에서 상품이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유, 혹은 시장에서 잘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 등등 여러 가지 가설과 데이터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는 광고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용을 계속 투자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광고비 나가는 게 아까워 하셨던 대표님들도 나중에는 효율이 좋아지고 눈에 띄게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사람들을 끌어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광고비는 적자를 감수하고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매출을 더 늘리고 이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고비가 아까워서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키워드 광고를 예로 들면 대행사 담당자가 광고를 돌리는 것과 대표님이 직접 광고를 돌리는 거 이 두 개가 크게 효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표님이 직접 하는 경우에 효율이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담당자는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표님이 한 번씩 해보는 건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광고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한 채널에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채널에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광고를 집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대표가 일일이 다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기고 대표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광고를 마케팅 대행사에 한 번에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사 내부에 마케팅 담당자를 인하우스 마케터라고 하는데, 이 인하우스 마케터가 여러 실행사들, 예로 들면 파워링크 검색 광고 실행사, 블로그 체험단 실행사, 퍼포먼스 광고하는 실행사 등을 관리할지는 어떤 환경과 역량에 의해서 나뉘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이 늘어나고 상품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광고비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광고비를 많이 쓴다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한 명의 고객이 결국 단골이 되어야 이익이 늘어나므로 우리의 목표는 광고비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번 쓰더라도 제대로 써서 고객을 단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광고비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